자, 여러분 적출사항 4번 보겠습니다. 24년 12월 31일에 퇴직한 임원 직원에 대한 단기 중 인건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원 급여 1억, 상여 6천만 원, 퇴직급여 2억 2천만 원, 근속연수는 13년, 퇴직 사유는 임원이 연임된 경우네요. 그걸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했나 봐요. 아래 직원 같은 경우는 급여 5천만 원, 상여 3천만 원, 퇴직급여 7천만 원, 근속연수는 9년. 자, 직원이었다가 퇴직 사유가 임원에 취임하면서 그거를 퇴직으로 봐서 직원으로서 퇴직한 걸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회사의 정관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르면 연간 상여금은 일반 급여의 40%를 지급하며 퇴직급여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뒤에 내용을 자세히 간단히 살펴보면 뒷페이지 이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 보너스죠? 퇴직급이에요. 이거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번 회차는 사실 좀 이제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인데 이 회차 아니라 다른 회차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한도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상여금 보너스요 보너스. 첫 번째 직원한테 주는 상여금은 여러분 자 급여 지급 기준이 있든 없든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했든 말든 전액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직원한테 주는 보너스는 상여금은 전액 송금 인정합니다. 뭐 지급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줬다, 없는 상황에서 줬다, 지급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직원한테 주는 보너스는 전액 송금 인정됩니다. 임원한테 주는 상여금 이건 여러분 한도 첫 번째, 한도 아니라면은 전액 송금 인정해요. 그 한도라고 하는 거는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임원한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급여 지급 기준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몇 퍼센트를 급여의 몇 퍼센트를 보너스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여러분 자, 정관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경우에 임원한테 보통 주는 월급의 몇 퍼센트를 보너스로 줄 수 있다. 준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B. 주총결의에서 정한 거예요. 야, 주주 여러분, 작년에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보너스 좀 이렇게 기준을 정해도 될까요? 주주들이 허락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이사의 결의. 또 주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표이사, 뭐 감사, 뭐 이런 사람들 이사회가 모이는 거예요. 이사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기준을 좀 정하자. 우리가 어떤 성과 매출이 예를 들면 작년보다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그 증가된 매출의 몇 퍼센트를 임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자. 여러분, 보너스에 대한 기준은 세 개 중에 아무거나로 정한 거 다 인정돼요. 셋 중 어디에서 정해졌더라도 인정이야, 인정.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죠? 그러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에요. 정관에서 주총에서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얼마까지는 준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초과했다면 그거 초과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리하고요. 됐죠? 여러분 좀 따라와 보세요. 계속 퇴직급여까지 비교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퇴직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은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액 송금 인정이에요. 지급 기준이 있든 없든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줬든 말든 상관없어요. 직원은 여러분 내가 뭐 회사에 내가 그거를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막 퇴직금 많이 줘 보너스 많이 줘 이렇게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주는 보너스 상여 직원한테 주는 퇴직급여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여러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직원한테 주는 상여 퇴직금은 제재하지 않는구나. 됐죠? 퇴직금인데 임원이 가져가는 퇴직금은 여전히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해요. 한도를 초과한 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 아까 전에는 여러분 상여는 상여 지급 기준이 있었고 이 기준을 어디서 정한 거 다 인정했어요. 정관이든 주총이든 이사회든 어디서든 이 세 개 중에 어디서 정한 거든 다 인정했죠. 한도를. 근데 여러분 퇴직금은 달라요. 퇴직금은 좀 금액이 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총이랑 이사회 결의로 만든 한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 회사의 정관, 회사의 기본이 되는 약속들이죠. 회사의 정관에 임원이 퇴직할 때는 어떻게 얼마까지 지급해라 라고 있는 것만 한도로서 인정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에서 이걸 정했다고 해봐요. 임원 한도, 임원 퇴직할 때 주는 한도를 주총이랑 이사의 결의에서 정했잖아요. 그거는 아예 없는 걸로 봐요. 주총 결의랑 이사의 결의를 만약에 이런 한도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예 애초에 한도 없이 지급한, 기준 없이 지급한 거하고 똑같이 처리한다고요. 됐죠? 정관에서 정한 한도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초과하는 거야 당연히 송금불사님 상의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급여 있죠. 보너스, 상여는 만약에 기준이 아예 없이 지급했잖아요. 그럼 한 푼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전액 송금 불산입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차이점이 일단 첫 번째, 다른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정관에 있는 기준만을 한도로서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자, 이 정관 규정 없이 지급했잖아요. 이때 야 그러면 전액을 다 송금 불산입할 거야. 그렇진 않아요. 법에서 정해놓은 산식이 있거든요. 이 산식으로 도출한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를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네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정합니까? 퇴사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다가 10%를 곱하고 몇 년간 일했는지 근속 연수를 곱해요. 이거를 한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만 다른 회차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험 다른 회차를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임원한테 퇴직금을 줬어요. 근데 정관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액을 줬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산식으로 내가 이 한도 금액을 도출해 내야 돼요. 계산해 내야 돼. 이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송금불산입 상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문제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결의로 인해서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줬다 임원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정관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법정 산식 한도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 경우에도. 정관이 아니면은 아예 없는 걸로 봐서 법정 산식으로 새로 체크해야 된다고. 됐죠? 요거 연습을 제가 22년 올인원 주관식에 이거 연습을 몇 개 넣어놨으니까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같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이번 회차는 이게 주인공이에요.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 퇴직 요 구별하는 거. 이게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문제였어요.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보면은 현실적으로 퇴직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세법도 그래 현실적으로 퇴직했으니까 그거는 진짜 퇴직금으로 봐서 퇴직금 줘도 돼 이건데 뒤에서 초록색들 비현실적인 퇴직 그거는 나는 퇴직한 걸로 안 볼 거야 라고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퇴직금을 줬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실제 퇴직이 일어날 때까지 돈을 빌려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이 비현실적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봐서 빌려준 걸로 보니까 대여금으로 보는 거죠. 유보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니까 뭐를 구별해야겠어요? 현실적인 퇴직인지 비현실적인 퇴직인지 세법의 입장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되었대요. 승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큰 변화인 거예요. 직원하고 임원은 아예 다른 거라고 보면 돼요. 직원은 근로자로서 열심히 시키는 것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임원은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회사에. 그러니까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는 그냥 승진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퇴직한 걸로 보나? 본다고요. 위치가 엄청 많이 바뀐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스토리를 좀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잘 외워지거든요.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렇게 말한다고. 야 이번에 대표이사로 예를 들면 승진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법은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되면은 그거는 새로 퇴직했다가 새로 들어온 걸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퇴직한 걸로 봐요. 퇴직금 줘도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야. 상근 임원이었다가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것도 어때요? 퇴직한 걸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것들도 봐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퇴직금 지급해도 되는 거야. 근데 뭡니까?
초록색 사유들은 세법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아직까지 진짜로 퇴직한 걸로 볼 수 없지. 만약 이런 비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퇴직금을 줬다면 그거는 어떻게?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실제 퇴직할 때까지 돈을 빌려준 걸로 볼 거야. 회사가 직원한테 혹은 임원한테. 임원인데 연임됐대요. 원래 처음에 임원 계약을 3년 동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더 하겠다고 연장 계약을 했다고 해봐요. 연속해서 취임한 거죠. 그렇다면은 3년 동안 하다가 퇴직한 걸로 봐서 일단 퇴직금 주고 또 2년 동안 새로 카운팅하자? 그렇지 않아요. 임원이 계속해서 연임된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임원이 연임됐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거를 퇴직금으로 줬다면 그거는 뭐다? 가지급금으로 봐요. 빌려준 걸로 본다고. 퇴직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비현실적인 퇴직인데 회사가 퇴직금이랍시고 퇴직급여로 인식했잖아요. 현금 나가면서.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 야, 나 이거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 못해 지금. 지금은 인정 안 해.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까지 빌려준 걸로 볼게. 가지급금. 여러분 가지급금은 뭐라고요?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용어는 회계상 대여금을 표현하는 거예요. 회사가 빌려준 걸로 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 송금불산입 퇴직금이라는 비용으로 지금 보지 않을 거야. 현실적인 퇴직이 일어날 때까지 뭐 자산 내가 빌려준 거야. 회사가 유보 대여금이라니 가지급금이라니 유보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의 유보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봅시다. 문제 분석. 일단 여러분 아래 직원부터 봅시다. 여러분 직원한테 준 급여, 상여, 퇴직급여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일단 직원한테 왜 퇴직금을 줬는지 볼게요. 어때요? 자 직원이었다가 이번에 임원으로 취임했대요. 대박 났죠? 어떻게 본다고요 여러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직원이었을 때까지 퇴직금을 지금 정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7천만 원을 준 거고 세법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걸로 보니까 인정합니다.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나올 게 없어요. 자, 임원 급여 1억, 상여 6천만 원, 퇴직금 2억 2천만 원인데 자, 일단 상여를 체크해 볼까요? 보너스 받아간 거. 직원이 가져간 상여는 얼마인지 상관없지 무조건 다 송금이었잖아요. 하지만 임원이 가져간 보너스는 한도까지만 이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르는 것까지만 인정하죠. 그리고 보너스는 급여 지급 기준을 어디에서 인식한 것 인정해요? 정관 당연히 인정. 주총도 인정. 이사의 결의 인정. 급여 지급 기준을 정관에 있는 거든 주총에서 이 기준을 만들었든 이사의 결의를 만들었든 상여에 있어서는 다 인정해 주죠. 어떻게? 일반 급여의 40%를 한도로 한대요. 일반 급여 얼마인데요? 일반 급여 1억이죠. 이 40%까지만 한도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4천만 원까지만 인정해요. 급여 4천만 원 중에 곱하기 40%까지만 기준상 정해놓은 상여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초과되죠. 얼마가? 2천만 원. 임원 상여금 중에서 한도를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라서 상여로 처분합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뭘 체크합니까, 우리? 퇴직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줬는데 이거 한도를 생각하기 전에 이게 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사유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라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가 뭐라고요? 임원 연임이래요. 원래도 임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연장한 거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 현실적인 퇴직으로 안 본다고 했잖아요. 원래도 임원이었고 그냥 그대로 임원인 거예요. 퇴직금 준 거 이거 뭘로 본다고?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니까 퇴직금 일합시고 준 거 세법은 어떻게 본다? 돈을 빌려준 거로 본다고요. 대여한 걸로 봐. 송금불산입 비현실적 퇴직급여 뭐 가지급금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2억 2천만 원 이 전액 다 한도 체크할 게 없어. 지금 한도 체크할 문제가 아니야. 한도가 문제가 아니고 세법인 내가 봤더니 지금 이거 왜 줬어? 라는 거예요. 이 전액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빌려준 걸로 볼 거야. 2억 2천만 원
유보. 세무조정 두 개 나왔어요. 송금불산입 둘 다 가산조정이죠. 2억 2천만 원 유보, 2천만 원 상여. 이거 뒤에 바로 적으면 돼요. 가산조정 칸에 적죠. 비현실적 퇴직급여, 가지급금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2억 2천만 원 플러스 유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상여. 소득 처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처분하고, 자, 여러분 짧게 봤으니까 우리 이어서 이거 미술품은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봐버릴게요. 이거 적출사항 5번. 회사는 환경미화 목적으로 미술품 2점을 구입하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복도에 항상 전시하고 있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대? 하나는 1200만 원, 하나는 9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걸 전부 다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밑에 정리합시다.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입니다. 이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했니? 오케이.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할게. 그 해의 송금으로 인정할게. 단 하나당 1000만 원 이하인 것만 송금으로 인정해. 1000만 원 초과하는 고가니? 그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1200만 원짜리를 비용 처리한 거는 어때요? 이러면 안 되지.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1200만 원 유보. 900만 원짜리는 한 점당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비용 처리한 거 인정해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환경 미화비 1200만 원짜리만 자산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됐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답은 환경 미화비라고 해도 되고 미술품이라는 자산이라고 적어도 돼요. 1200만 원 플러스 유보, 송금 불산입. 됐죠? 짧게 했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하면 여러분 미술품이라고 전부 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저렇게 1000만 원이 안 되면 그 해 비용으로 그냥 한 번에 만들어 줄게. 이런 특례가 모든 미술품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경우에 환경 미화의 목적으로 회사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복도 같은 거. 항상 전시하는 복도에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대표이사 방에다가 몰래 혼자만 보려고 샀다. 이런 거는 이런 특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 특례는 어떤 경우의 특례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직원들이 복도에서 복도에 그림 걸어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비싸면 안 돼. 1000만 원 이하인 이런 900만 원 이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비로 회사가 인정받고 싶어서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됐죠? 자, 이렇게 했고 여러분 유행의 경과 이거는 자, 이것도 뭐 길진 않은데 별도 항목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셨다가 6번에서 뵐게요.